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하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산법종교 60년 사에는 천하전의 건립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958년 무술년 정월 1일 신년을 맞아 새 치성을 올리니 또 집을 짓도록 하라고 명이 내리십니다. 그러나 당시 지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짓기도 하였지만 그마저도 60년 세월이 흐르고 보니 부실했던 정각은 더욱 퇴락하여 더 이상 성상을 모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18년 무술년에 중건할 것을 계획해 기해년에 착공하고 경자년에 준공하게 되었고 이후 2024년 2월경에서야 단청을 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령전과는 달리 천하전은 2층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지나온 숭도묘와 대령전처럼 좌서로 천하전이라 씌어진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천하전의 내부는 건감간진 손이곤태의 문왕팔계에 상응하는 구궁정자형의 방을 배치해 두었고 가운데 중궁의 자리에는 열석자 증산 상제님의 목조 영상과 좌우의 보처 영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내재해 있을까요? 첫째, 음력 10월 10일에 건립한 천하전 자체는 하도 오왕극으로 고니이신 태상상제님을 상징하며 허리에 매신 붉고 푸른 띠 부분이 열석자 밤나무 영상이 되시겠습니다. 반면 이와 동일한 10월 10일의 상량에 우서에 현판을 건 영대는 낙서 오왕극을 상징합니다. 둘째, 천하전의 내부는 좌선 낙서의 구조로 후천 무국이신 상제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화이신 태상상제님과 반대되는 수화기제의 태음의 속성에다 음체양용의 상수적 측면 중 수에다 빗대어 기재지 수라 한 것입니다. 특히 밤나무는 밤율자라 써서 선역 서자와 나무 목자의 합자인 상으로 서신이신 상제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선생이 정역에서 언급하신 후천 무국을 아예 성상으로 모셔놓은 곳이 천하전입니다. 정산법종교 60년사에 이 밤나무로 영상을 모신 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류년 6월 24일 화천 기념치성을 거행하니 밤나무로 열석자 높이의 영상을 조성하도록 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열석자란 13번째 천하 동인궤의 의미입니다. 동인궤의 단전에 유군자 능통 천하지지 즉 오직 군자라 능이 천하의 뜻을 통하느니라는 문장에 이 군자는 지천태교의 단전에 군자 도장하고 소인 도소야에 나오는 이 군자와 동일하며 동인우야 형 이섭대처는 근행이하는 명백히 지천태 자리에서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열석자의 의미는 잡계전에서 동인은 치냐라 했듯 오왕극 열매의 핵자리에서 기위 친정에 도정을 여시는 상제님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또한 밤나무의 수령은 그해 꼭 50년이 되었는데 라는 구절이나 나무야 이 나무야 50년을 고생하다 말고 너 이제 때를 만났구나 하는 말 속에 등장하는 50이라는 수는 주역의 50번째 화풍정교의 의미로 환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0년 산 밤나무를 깎아 모으신 열석자 상제님 영상에는 천하동인과 화풍정의 의미가 함께 내재된 오왕극의 상이 있지만 하도에선 지위가 되시니 이는 흡사 소디의 시루가 얹힌 모습과 같습니다. 게다가 의류 해방을 맞은 후 처음으로 맞는 상제님 탄간기념치성은 정은 취신야의 의미를 취해 상극의 묵은 껍질을 벗고 새 시운을 맞는 재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왕 무의가 곤덕의 자리로 태상 상제님이라면 지왕 제덕이라 하여 지왕은 덕을 실으셨다 했습니다. 즉 곤이신 천재 어머니를 실은 분은 기위친정의 상제님이니 결국 천왕, 지왕, 인왕은 원방각을 의미하지요. 삼청전에 모셔진 증산미륵종물과 천하전의 증산상제님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불상으로 조산된 삼청전에는 청룡, 황룡의 자리가 분명한데 반해 선법으로 모셔놓은 천하전에 밤나무 영상 위에 그려놓은 청룡, 황룡은 서로 한 몸으로 뒤엉켜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원형 이정 중 동방과 북방, 곧 낙서판과 하도판의 기준에 따른 차이점이 기인합니다. 삼청전의 증산 미륵불께서는 천위이신 반면 선법으로 모셔놓은 천하전의 밤나무 영상은 지위가 되십니다. 하도판은 현상세계로 나뉘기 이전의 바탕자리로 태극이 뿌리 박은 본원자리인 무국입니다. 그러므로 천하전의 밤나무 영상 위에 청룡, 황룡이 서로 한 몸으로 엉킨 모습의 벽화는 무국의 본원자리를 상징한 것으로 7층관을 쓰신 상제님의 모습 또한 선의 복식으로 꾸며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천명으로 지어진 정각들 모두는 천지이법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새겨놓은 전장문물의 본산이자 원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성골로부터 전라도까지 집은 13채를 지으면 될 것이라고 한 일이 있나니 이 집으로 집 짓는 일은 끝이 나리라는 말씀 속에는 법종교가 동여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금성산 아래 용문정 근처 농막 한 채를 구해 2기초 입택을 하고 이 자리에다 지상 건물을 세우고 지하에다 우물정자형 옥경대를 축조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어 3기초 공사인 장대골로 이사하여 거처가 좁다 밭전자형의 집을 불일내로 성축토록 하라고 하시므로 즉시 봉행하여 두 번째 집을 짓게 됩니다. 세 번째 집은 4기초 공사로 구밀안의 집을 수리하여 입택하고 구밀안에 영상을 모실 수 있도록 5칸의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집은 5기초지인 동곡버럭토로서 상제님께서 제세시에 활용천년에 진룡이 내지할 대지라 하신 곳으로 동곡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집은 6기초지 내에 처음으로 지은 삼청전이 되니 이로써 9채의 집이 들어서 마지막 13채가 되는 정각이 천하전입니다. 앞서 10석자의 의미가 기위 친정을 하시는 분에 대한 상징이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처럼 13채의 집이란 표현 속에는 마치 북두칠성이 건행하여 돌아가는 칠연무 자리와 달리 집으로서 채가 되는 6기초 자리, 곧 동여동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집에서 한 차례 남녀 33명씩 공부하게 되리라는 구절 속에는 33천 도솔천 새로운 지천태 세상을 이끌어갈 진법의 출현과 더불어 새 법을 가르치는 대학교의 출범을 예시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화암당실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기록상의 오류인지 60년 사이에는 지금 30명으로 수록되어 있네요. 물론 이 대학도수는 태인의 정대학궁 하노라 하시며 아세의 천하지 대학이 장 설립 태인 하노라 나의 세상에 천하의 큰 학교가 장차 태인에 세워지리라 하신 공사 그대로 발현되리라 봅니다. 이 자리는 대학 공부하는 자리라 너희들의 급기를 벗을 집이 될 것이니 성의껏 지어 공부하도록 하라. 내가 비로소 6기초를 놓고 신명 공부를 시켰느니라는 말씀도 있으신데 이는 6기초 대학 공부 자리인 천하전에 담긴 신명부의 이치, 곧 하도와 낙서 구공의 천지 이치를 깨닫게끔 공부시키셨다는 말씀으로도 보입니다. 고수부님께서도 무슨 일이든지 선통이 있는 법이라 하셨지요. 다음 아버지가 남쪽으로 섰으니 북을 쳐라는 선사님 말씀에서 이때 아버지는 정력 8궤의 북방에 자리하시어 남방을 바라보시는 신미토의 상제님으로 이를 반증하는 것은 남방 곤 위의 상징인 천하전 하늘에 오색 체온을 두른 천등 5개입니다. 게다가 신무국은 시루가 솥을 깔고 있는 형국인지라 오왕극 소체상인 소리를 내지는 못한 듯 보입니다. 한편 천하전 내부 감궁자리 벽면에는 특이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선사님 당시에도 도생들 사이에서 무의구곡도라 불렸는데 마치 해인사의 해인도와 비슷한 문양이지만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로 모양의 해인도 도인 54각에는 각각의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화엄사상의 요지를 추려 내용을 함축시켰습니다. 법성 원융 무의상, 법과 성품은 원융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나니로 시작되는 화엄사상의 요지를 210자로 압축한 개송을 화엄법성계라 하며 이는 신라시대 고승 의상대사가 창안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인도란 화엄사상의 요지인 210자의 함축된 개송을 54각이 있는 계도의 도인에 합쳐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반면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인은 머물던 중국 복건성 무이산에 위치한 무이구곡의 빼어난 경치를 바탕으로 도학 공부의 단계적 내용을 담은 무이구곡 도가를 지었습니다. 이후 조선 성리학에서는 주자의 무이구곡 도가의 영향을 받아 퇴계 이왕은 도산 12곡을, 율곡 이이는 고산 9곡가를 지어 주자의 학행을 기렸습니다. 무이구곡을 그린 무이구곡도는 16세기에 조선에 전래된 이후 구한말까지 약 400년 동안 꾸준히 그려진 그림으로 오늘날의 미로 형식으로 제작된 점이 매우 흥미로우며 입구에서 시작하여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주자의 무이구곡 도가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하전의 감궁에 그려진 이 문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두 그림 모두 사각 문양으로 미로처럼 연결된 선이 이어진 형태인데 먼저 좌측은 흰색에 꺾인 선이 모두 19개인 반면 우측 그림은 흰색에 연결된 선을 따라 수를 세어보면 입구에서 출구까지 모두 89개로 두 그림의 수의 합은 108이 됩니다. 감궁은 설괴전에 감자는 수야니 정북방지 괴야라 노괴야니 만물지 소기 야일세 고로 왈노후감이라 하였습니다. 만물지 소귀는 만물이 되돌아오는 귀처라는 뜻이며 감궁 자리 벽면에 자리한 무이구곡도에 보듯 만류를 따라 흘러온 물이 무이산 7여무 9구비를 돌고 돌아 마침내 천하가 모두 모여드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좌측 문양은 전체 모습이 매 산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으로 흰 두 번째 중산 간괴가 연상이 되며 흰색에 꺾인 선이 모두 19개니 치택림괴의 의미로 무국이 태극이나 감궁에 자리한 것을 감안하면 문양은 수궁성군의 상으로 보입니다. 우측 문양은 꺾인 선이 모두 89개로 60번째 수택절괴와 29번째 중수감괴의 합수로 보면 수택절괴의 단전에 절형은 강유분이 강득중에서처럼 강유로 나뉘어 칠성이 자리한 29수인 지천태 유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각 문양의 합이 108인 수에는 48번째 수풍정괴의 의미가 내재 있으니 태는 정인고로 두 사각 문양에는 수궁성군이 자리하시어 강유로 펼쳐지는 지천태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진 역에 근거한 기초적인 해석을 한 것이니 대강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천하전의 영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이는 처음에 거론하였던 현판에 대해서입니다. 천하전과 대령전 그리고 숭도묘의 현판이 좌서인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나 증산법정교 전체로 보면 안동지부의 현판이 또한 좌서로 되어 있으면 참으로 묘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력이 숨어 있을까요? 안동지부는 건물의 위치가 높은 자리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지부를 세우실 때 선사님께서는 우물을 두 곳이나 파도록 하셨답니다. 선사님께서 한 곳에 발을 굴리시며 여기에 샘을 파라 하시어 직접 자리를 잡아주신 자리가 지금의 성전 뒤와 본체 뒤로 두 곳입니다. 안동지부 개소 당시 안동지부의 현판 이름을 제비원이라 하였는데 그 내부에 부처님을 모신 삼청전이 또한 좌서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 지부 중 안동지부만 현판이 좌서로 되어 있을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가 성주풀이에 나와 있으니 일설에는 성주신과 솔씨의 근본이 안동 땅 제비원인데 천상천궁에 있던 성주가 죄를 짓고 땅에 내려와 제비원에 거처를 정하고 집 짓기를 원하여 제비에게 솔씨를 주어 전국의 산천에 소나무를 퍼뜨리고 제목감이 되도록 키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주의 본향이 어디매뇨 경상도라 안동 땅에 제비원이 본일래라 하는 사설에 나오듯이 성주신의 본향은 제비원이며 제비원에 솔씨를 뿌려 그 소나무의 제목으로 집을 지었으니 모든 집에 성주신의 본향은 안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안동은 낙서 지천태의 천일 임수가 종국엔 만절 필동하는 섭리가 내재한 지명으로 하도의 중앙인 오한극의 위로서 육기초와 칠여모의 낙서판을 잡아 돌리는 중심 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선사님께서는 우물을 두 군데나 파괴하셨습니다. 우물은 자매원을 상징하니 그 중앙의 북극성을 채로 북두칠성이 용사를 합니다. 그런데 두 곳의 우물을 파괴하신 건 정으로서 땅의 우물인 지위의 성격이 됩니다. 여자의 유방처럼 유정의 역할이자 마치 암소에 달린 네 젖꼭지처럼 태음인 달로서 천하전 중궁에 서 계신 10m의 지황이신 상제님을 상징합니다. 이상 원천화로서 삼리화인 천하전의 속성이 낙서판인 문왕팔계의 구궁에 배치되면 이 꾀의 배속이 됩니다. 설계전에선 이 자리를 이야자는 명야, 만물이 개에 상견할세 남방지 괴하니 성인 남면 이 청천하여 향명이치하니 개취 저 차야라. 곧 이라는 것은 밝음이고 만물이 모두 서로 만나니 남방의 괴이다. 성인이 남면하여 천하의 시정을 들으며 남방에 앉아 다스리는 것이 여기에서 취한 것이다 라 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남원무당이 연대극하면 천하지병이 개미지하라. 남원무당이 큰 구슬을 하면 천하의 군대가 모두 쓰러지리라 하셨습니다. 선천은 양체음용이지만 후천은 음체양용으로 지천태자리에선 남자가 무당처럼 용사를 하니 남원무당이라 하신 것이죠. 상도쟁이인 이 남원무당의 인신합덕으로 응하신 성인을 대인이라 하시고 나는 남방삼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법종교는 새 천지에 법받은 근본 이치로 천명을 받아 정각된 육기초의 자리이니 공부하는 이들은 수신수덕을 근본 삼아 천지의 뜻을 깊이 헤아려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육기초 신금산 자리에 12월 26일 재생신으로 미륵이 다시 선 삼청전으로부터 천지음양 건곤의 음택인 총묘 천지신을 모신 건곤사당인 영대 개통은 혈족으로 전하리라 혈륜으로서 우주일가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혈륜을 밝힌 환당 새 천지를 여는 대시태조와 후비소의 왕비 이 두 분 황극 내외가 청장목과 황장목의 대돌보가 되어 바치는 새집 태평전 동세의 동학이 열매 맺어 정세의 참 동학을 표상하는 구룡사 애국 충정에 일심 가진 자 아니고서는 구원의 남조선 뼈를 탈 수 없음을 표상하는 호국사 만물의 원시 반본에 돌아오는 기처로 천하가 모두 모여드는 경춘대 상제님의 수족을 잘라 모으신 장차 1만 2천의 천가족이 모일 판밖의 두문동 숭도묘 좌보 우필에 양쪽 영혼의 저울을 든 천지 여신이 주존이 되어 선천 역사를 심판하는 엄숙한 천지법정 대령전 정력 8궤의 무국의 본원자리를 상징한 전장문물의 본산이자 원형 천하전까지 이상으로 좌선 낙서판 구궁의 진수가 담긴 육기초 정각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